우리가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첫 번째 ASP.NET Core 앱을 만들어 봤다면 그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앱의 기본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P.NET은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사용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C# 문법을 사용하는 레이저 신텍스, 레이저 구문 또는 레이저 문법을 사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샵이란 언어와 기존의 웹 영역,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포함된 영역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CS/HTML 확장자를 가져요. C# HTML 의미의 확장자를 갖습니다. 또는 뒤에서 배울 블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확장자가 뭐뭐.레이저예요. 즉 이러한 뭐뭐뭐.레이저라든가 뭐뭐뭐.CSHTML은 C샵과 웹 기술이 한꺼번에 사용이 됩니다. 그때 한꺼번에 사용될 때 어떤 C샵, HTML 영역에서 C샵의 코드를 표현할 때는 add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add 다음에 나오는 C샵 코드 또는 C샵 구문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레이저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저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 구문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ASP.NET Core는 웹페이지에서 C샵을 사용한다. 어떤 확장자를 사용해서 뭐뭐뭐.cshtml, 뭐뭐뭐.레이저 확장자 위에 기존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C샵 문법을 사용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C샵 문법을, C샵 구문을 웹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레이저 구문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로는 C샵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프레임워크는 ASP.NET Core는 .NET Core입니다. 참고적으로 ASP.NET Core 1.0이 먼저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ASP.NET 뭐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요. Core 1.0이 먼저 나왔습니다. 뭐보다? .NET Core 1.0보다. 어떻게 되면 ASP.NET Core를 1.0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 영역에 있었던 거를 .NET Core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NET 프레임워크하고 .NET Core 두 개가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 미래에는 두 개의 이름이 그냥 .NET으로 불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NET Core 3.1 다음 버전이 5.0인데 중간 버전 없애고 5.0인데 .NET 5.0은 말 그대로 .NET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NET 코어도 아니고 .NET 5.0으로 불리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났고요. 즉 .NET 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ASP.NET Core는 .NET 코어를 사용합니다. 기반 기술로 프레임워크로 .NET 코어는 크로스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NET 코어 기술은 여러 가지 .NET은 여러 개 웹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데스크탑이라든가 가리지 않고 여러 개의 영역에서 .NET 코어 기술, .NET 기술, C샵 기술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C샵으로 한번 공통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웹이 됐던 데스크탑이 됐던 모바일이 됐던 공통적으로 만든 코드는 그대로 사용해 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영역. 현대적인 웹, 모던 웹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웹 응용 프로를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웹 응용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웹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제 강의 또는 제 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SQL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하고 ASP.NET 코어하고 .NET 코어하고 같이 연동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원천적인 기술인 ADO.NET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ADO.NET을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데퍼란 이름의 마이크로 ORM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O.NET이라든가 데퍼라든가 엔터티 프레임워크의 코어 버전,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SP.NET 코어 이전에 .NET 환경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기존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 ASP.NET 코어 강의에서는 일단은 ADO.NET을 써도 되고 데퍼를 써도 되고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써도 되는데요.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거는 데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호환성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퍼로 만들어 놓은 거는 .NET 코어 기반이 아니더라도 .NET 프레임워크 기반에서도 또 웹이 아니더라도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와 같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도 한번 공통 코드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데퍼를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그 데퍼의 영역을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는, 몇 년 전에는 데퍼가 월등히 빨랐기 때문에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보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전 제 강의에서는 데퍼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SP.NET 코어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어떤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ADO.NET, 데퍼,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최신 버전에서는 EF 코어,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줄여서 EF 코어로 중점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ADO.NET 따로 강좌도 있고요. 데퍼에 대한 설명만 있는 강좌도 있고요.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 대한 강좌도 따로 독립적인 강좌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들은 현재 ASP.NET 코어 강좌를 쭉 들으시면서 그때 필요한 내용을 익혀두시면 되는데, 혹시나 시간적인 여건이 되신 분들은 추가적인 제 강의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ASP.NET 코어는 그 자체가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프레임워크. 그래서 ASP.NET 코어를 제가 얘기할 때 ASP.NET 코어 줄여서 그냥 ASP.NET이라 한다면 얘는 뭐랑 같다? 웹 개발, 제가 한 줄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웹 개발 관련된 기술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즉 ASP.NET 코어면 웹 개발하는데 뭐 어떠한 웹 개발 관련된 기술과 경쟁을 해도 좋다라는 거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웹 개발 관련된 기술들이 특정한 기능을 적용한다. 그러면 ASP.NET 코어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기존 경험 때문에 다른 웹 개발 기술을 사용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에 이 강좌를 듣고 계신다면 .NET이라든가 C샵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 좋아서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로 웹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ASP.NET 코어가 현재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C샵이라든가 .NET 코어라든가 또는 .NET이라든가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든가 대퍼 같은 어떤 ORM이라든가 그 다음에 ASP.NET 코어라든가 블레이저라든가 시그널이라든가 다 ASP.NET 코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술들이죠. 이러한 웹 프레임워크들이 묶어서 얘네들이 연관돼서 하나의 웹 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ASP.NET 코어 웹 앱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ASP.NET 코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 봤으면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인 어떤 폴더라든가 어떠한 컨벤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폴더라든가 파일들이 위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월드 와이드 웹 루트, www 루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의 루트 영역인데요. 우리가 작성한 어떤 C샵이라든가 레이저 파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적 파일들, 즉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폰트 등을 포함되는 영역이 월드 와이드 웹 루트 폴더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정적인 여러분들이 특정 도메인 땅 쳤을 때 여기 루트 도메인 슬래시 뭐뭐뭐 .html 도메인 슬래시 뭐뭐뭐 .css 도메인 슬래시 뭐뭐뭐 .jpeg 또는 js 등등등의 여기에 올라오는 게 www 루트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역시 여러분들이 서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폰트 파일, 이미지 파일, HTML 파일, CSS 파일을 관리를 해주면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서드 파티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들은 다 여기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카피, 복사가 돼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월드와이드 웹 폴더는 ASP.NET 코어, .NET 코어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 정적인 웹 리소스들이 들어오는 역할, 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가 있어요. 페이지스 폴더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 폴더는 말 그대로 정적인 페이지들에 저장되는 영역이고요. 페이지스는 동적인 페이지들, 여기서 말하는 동적인 페이지와는 .cshtml 페이지와 같은 cshtml 페이지 또는 레이저와 같은 확장자를 사용하는 즉 ASP.NET 코어의 고유 페이지들이 고유 기능들이 들어오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폴더도 그거의 루트가 되는 게 페이지스 폴더예요. 일반적으로 따로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해서 경로를 따로 지정해 주겠지만 index.cshtml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있다. index.razor 페이지가 있다면 페이지스 폴더의 index.razor 페이지는 도메인 역시 마찬가지로 도메인 땅 쳤을 때 해당 어떠한 ASP.NET 페이지가 들어오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폴더에는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페이지냐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냐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P.NET 코어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컨벤션이에요. 모델스라는 폴더 만들고 뷰스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주로 MVC 패턴, MVC 아키텍처 기반으로 웹앱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어 저장되는 공간이 모델 폴더, 뷰스 폴더, 컨트롤러스 폴더라는 거죠. 이거는 ASP.NET 코어 자체는 그 자체의 핵심 기술이 MVC예요. 기본은 어쨌든 MVC 프로젝트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ASP.NET 코어의 초기 버전부터는. 그러면 MVC는 어떤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된 모델 클래스들을 모델스 폴더에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는 다 뷰스 폴더에,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들, 클래스와 메서드들은 컨트롤러스 폴더에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MVC, ASP.NET Core의 넘버원 아키텍처 패턴인 MVC 패턴에 사용되는 폴더이기 때문에 각각의 폴더는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눠서 우리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ASP.NET Core 프로젝트를 기본 형태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 startup.cs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처음부터 제일 많이 건드린 파일이죠. 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사용자 인증 추가 등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을 startup.cs 파일에서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나는 메일을 어떤 형태로 메일을 보내겠다. 그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겠다. startup.cs 파일은 어떤 서비스를 서비스를 등록해주는 영역입니다. 나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나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나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뭐뭐뭐를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일이 startup.cs 파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startup.cs 파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있는 두 가지 메서드가 있는데요. configure 메서드가 있고 configure service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ASP.NET Core를 배우면서 계속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ASP.NET Core도 어떻게 보면 웹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기본 베이스는요. 시작은 C샵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메인 메서드가 있는 program.cs 파일이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ASP.NET Core에서도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ASP.NET Core에서 사용된 이 program.cs 파일은 ASP.NET Core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앱 시작 및 수명 관리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제 강의에서는 전혀라고 써놨네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즉, program.cs 파일을 건드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약간의 고급이에요. 고급. 고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C샵 프로젝트를, .NET 프로젝트를 ASP.NET Core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놓은 몇 줄이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건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제 강의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따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ASP.NET의 기본 프로젝트 구조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 폴더도 보이고요. 페이지스 폴더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startup.cs 파일도 보이고 program.cs 파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작업으로 추가해 볼 만한 폴더들이 모델, 뷰, 컨트롤러 같은 MVC 패턴 관련된 폴더를 나눠서 개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ASP.NET Core의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ASP.NET Core 프로젝트를 만들고 각각의 폴더에 맞게 어떠한 클래스 파일이라든가 어떠한 정적인 파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웹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헬로 월드 수준의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보여질 만한 어떠한 파일 구조라든가 우리가 사용할 기술들에 대한 요약을 이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ASP.NET Core에 대한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